네,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박사, 우리 철학 박사 동기가 오셨어요. 저 멀리 서울서 오셨는데, 우리 유교 철학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정말 여성 철학자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정말 그 귀한 또 아주 미모의 철학자가 오셨습니다. 이거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박사 동기이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벌써 한 20년 됐는데 네, 눈 깜빡깜빡하니까 20년은 갔죠? 그러게요. 세월이 정말 뭐 쏜살 같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20년이 금방 갔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벌써 한 4년 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원희 박사가 가끔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들의 금강경 읽기 이 책이 이제 나와서 우리 김 박사가 이제 그래도 좀 저를 좀 책 좀 팔아준다고 밥도 사주시고 책 좀 팔아주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근황도 좀 얘기하는 그런 걸 좀 여성 철학자 좀 드무니까 같이 좀 세상 사는 이야기 좀 나누자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요즘 뭐 근황을 좀 간단하게 뭐 하고 지내시는지. 뭐 여전히 여기저기 강의 다니고 공부하고 그리고 가끔 시간 되면 이렇게 선생님도 만나 뵈러 오고 네, 그러고 지내고 뭐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또 하시죠? 뭐, 가르치는 공부?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해가 가면 갈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정말 너무 부족하고 정말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거든요. 본인은 알아요. 참 본인이 부족하다는 겸사를 쓰시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느껴지죠.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성균관에서는 유교 학교이지만 도가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근데 불가는 그래도 조금 뭐 외부에서 선생님 모셔가지고 가끔 하긴 하는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 가서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김원희 박사도 불교 공부를 좀 하시잖아. 뭐 사실은 네. 금강경도 뭐 여러 번 뭐 다 독파하셨잖아. 기본 그런 건. 근데 뭘 부족한 게 많다고. 아닙니다. 요즘은 그럼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좀 개사전에 빠져가지고. 주역에. 예, 주역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다시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공부 했을 때 하고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이제 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깨닫지 못한 것들. 공감이 가요. 네, 여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제가 보면 여기 뭐라고 이거 써놨냐면 20대 공부할 때 다르고 40대 공부할 때 다르며 60대 공부할 때 다르다. 요거 공감합니다. 많이 우리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뭐 괜찮아. 안 하면 뭐 궁금할 것도 없고 그냥 사는데 하다 보면 뭐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다 보면 맞아요.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느낌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박사 공부 시작할 때 하고 박사 한 10년 하고 또 20년 하니까 또 다르죠.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하는 건데 개사전이라는 게 이제 주역에서 이제 주역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끝도 없는 거죠.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짜 형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하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데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제 주역에 아주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에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철학자들도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즘 AI가 벌써 이제 얘기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1년 돼 가는데,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가 지금 구현되는 그 IQ가 보통 막 160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 아마 200이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이게 막 10배가 늘어나가지고 최소한 1600, IQ가 1600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본단 말이죠. 그러면, 철학자들이 이런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머리가 아무리 요즘 뭐 사람들이 좋아봐야 뭐 150인데, 지금도 이미 이제 AI한테 뒤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를 앞으로 우리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 것인지, 사회를. 지금 기술자들은요, 돈에 심취해가지고, 뭐, AI가 1600, 뭐, IQ가 1600이 되든 2000이 되든, 일단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코딩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코딩이 오히려 자기들이 코딩을 했지만, 코딩이 그 AI가 코딩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뭐 좀 짜줘.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금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럼 철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로봇에다가 AI, 거기다 이제 입력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만들어서 IQ가 막 1500, 200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구현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로봇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이제 로봇이 이제 그 부품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망가지면 자기들 구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산소 때문에 그렇다. 산소 때문에 우리가 이 로봇이 망가진다, 부품이. 그럼 산소를 없애야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영구적으로 살라고. 그러면 산소가 없어지면 누가 죽어? 사람이 죽지.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어. 로봇이 더 10배가 이상 뛰어나가지고 오히려 산소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히 가겠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철학자들이 아까 우리 이제 잠깐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강의도 AI가 지금 막 이제 맞아요. 이제 대신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김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내 캐릭터를 AI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완제를 쓰거나 보조제를 쓰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주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주도가 되면 완전히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지금 이제 그걸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이 너무 이제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못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요원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기계도 사람이 조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서면,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좀 사람이 이게 참 요원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고날 때 그 깨끗한 마음, 그 양심이라는 게 참, 요즘 사람들 양심 얘기하면 비웃어버리는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참고로 맹자 박사입니다. 맹자 박사. 맹자 박사 이렇게 양심이 나오잖아요. 그 양심을 기본적으로 저는 좀 제발 그 학교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양심을 좀 양심 공부를 시켜서 어릴 때부터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양심에 대해서 좀 교육을 AI에다가 양심을 접목하면 어떨까? 아니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또 그것도 이제 또 이용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이고 뭐 모든 게 욕심, 인간의 욕망, 욕심 그것 때문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제어를 하지를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 나는 사람이지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뭐가 바뀌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아예 뭐 유치원서부터 무슨 뭐 만화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있지만 우리 뭐 사서뿐만 아니라 육아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것들을 초점을 그 양심에다 둬가지고 아예 사람이니까 맹자말 맞다나 사람의 길을 가야지 짐승의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사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서부터 쉽게 좀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그걸 좀 쉽게 풀어서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좀 이것도 다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러는데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해요. 도덕 재무장 운동을 좀 벌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AI가 조은아 씨라 지금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대는 오리지널 사람,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기계적인 인간이 이제 출연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의 세대, 그러니까 3세대가 세 가지 인류가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그럼 이미 지금도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덕 재무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로봇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공존해야 되는데, 로봇이라는 인류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먹히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왜냐면 그쪽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도덕 재무장으로서 이게 가능한지. 그럼 여기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저도 그 얼마 전에 이거 AI하고 관련된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부할 때 이 사람의 순간순간 감정을 그 로봇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다르잖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기계를 우리가 따라가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계속 해나가면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용에도 나오잖아요. 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선왕의 제도가 아무리 다 기본적으로 해놔서 그거대로만 따르면 된다고 하는데, 따르면 되는데 안 따르잖아. 그 좋은 제도를 누가 움직여요? 어쨌든 그 시대에 사람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그 양심을 좀 더 계속 우리가 같이 의논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게 이제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수준이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통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챗 GPT 같은 경우에 그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알려줘. 문제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어떻게 해서 답을 내려고 막 거짓을 막 꾸며가지고 막 환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준단 말이에요, 답을. 모르면 모른다, 아직 못 배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아무튼 이제 기계 맞아요. 언어에서 뭐 엄청난 뭐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 할루시네이션의 그 문제점을 자각해가지고 스스로 줄여간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가 이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사람의 통제가 결국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적절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절도 있게 줄일 건지.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각 나라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 현재는 알아서 니들이 AI를 활용해서 하되 니들이 알아서 윤리적으로 제한을 해서 뭐 이건 쓰고 이건 안 쓸 거냐고 딱 자르든지, 아니면 그냥 통제 불능까지 가도록 내버려둘 건지, 그건 각자 나라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이제 기술자들이라고 뭐라 그래, 그 AI 그 관련된 그런 공학자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아예 그냥 접근할 수 없도록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야. 지금 사람은 늙잖아요. 김 박사도 이제 많이 이제 노쇠지잖아 지금.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자신을 못해요. 과거에는 저는 항상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제 생각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한테도 자신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AI한테 이제 맡길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어디 한 곳에다가 그냥 쭉 놓고 지금 기록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그럼 AI한테 다 맡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류가 말살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다. 오히려 통제하기 전에 이미 마탱이 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맹자 논리로 뭐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지금 뭔가 이런 것들이 철학계에서라도 조금씩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 공학 쪽에다가 계속 최소한의 이러한 거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좀 걱정스럽다. 응? 우리가 쓰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너무 커져 버린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야 활용 범위가 조금 넓어질 수도 있고 좀 약간 그 차원 높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런 문제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이미 이만큼 발전해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냥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또 AI가 또 유축이 돼가지고 AI 개발자들은 이제 반발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쇠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I 쇠국. 예? 그러면 저기 또 지금 미국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메타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류 아마존도 다 이제 지금 AI 업체라고 AI 기업이라고 다 이제 변신했거든요. 어디 한 군데가 멈춰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동시에 그냥 같이 그래 요 정도로만 해서 끝내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땐 오히려 다른 데서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자들이 1년에 지금 뭐 많이 받는 데는 뭐 5억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연봉을. 적은 데는 한 2억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그걸 멈추겠냐, 이거 멈추겠냐. 멈출 수 있겠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자 그러면?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제도적으로 막으면 이제 오히려 쇠국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걸 철학계에서 나는 이런 것을 오히려 거기에 관련 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도 AI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책을 사실 종종 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도도 굉장히 크지만 두려움도 엄청나게 큰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뭐 변호사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업이라는 게 변호사 업계가 지금 뭐 이제 지금 뭐 AI가 뭐 좀 하나 써줘 그러면 그냥 촥 나오고, 예? 뭐 관련 기술자들도 뭐 코딩 하나 이렇게 한번 반도체 설계 이렇게 하나 우리 연구소에 쓸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걸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 짜줘 그러면 착착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쓰다 보면 사람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의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소수만 살아남고 다수는 속된 말로 그냥 거지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옳은 건지 이미 이제 맛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계에서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안 봤으면 괜찮은데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그렇지. 없앨 수는 없죠. 없앨 수 없다는 예. 거지. 조절을 해야지. 뭐. 예. 그러니까 조절을 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예. 그래서 그걸 철학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야 줘야 되는데 요즘 철학자들은 옛날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조금 보태고 또 죽고 조금 보태고 죽고 이러는데 지금 AI는 저만큼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가 뭐 한문 번역이다 그러면 한자 어떤 게 동사인지 어떤 게 수론지 그걸 봐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냈지만 지금은 웬만한 거 그냥 톡톡 해줘요 그냥. 그러면 이게 요 정도 해석이 잘못된 거 그냥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정도. 굉장히 해석도 잘해줘요.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저는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리튼을 똑같은 거를 동시에 물어보거든요. 다른 거는 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챗GPT가 그나마 이게 이 동양 철학 쪽은 그래도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요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지. 굉장히 많은데 거짓도 있고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니까. 아까 선생님 말 맞잖아. 막 만들어내서 지 맘대로. 그래서 이제 저는 틀렸으니까 내가 1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다시 공부해라. 학습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또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아직은 뭐 이런 동양 철학 쪽으로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건 데이터가 이제 부족해서 그래. 그렇지. 데이터가 나중에 많아지면 이겨먹어.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이겨먹는단 말이야. 예.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거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제대로 알아갖고 내보냈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다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철학자들이 세상을 다 먼저 성찰해서 그거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철학자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만 밝아서는 안 되고 사회과학도 또 자연과학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융합 학문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융복합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보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철학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지식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박사들보다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좀 실천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줄게. 인터넷이 아니라 AI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해주는데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가 궁금하면 또 뭐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더 잘해주니까 그런 거는 지식은 판단하는 정도만 알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또 철학자들이 좀 철학자들답게 좀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너무 맞아. 어려워요. 철학자들을 대우를 해주고 다른 데는 왜 요즘에 기본소득 하면서 이제 경기도는 예술인 소득을 줘요. 이제 120만 원인가 얼마를. 그러면 아니 철학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인데 철학자들한테 철학자 기본소득 이런 거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치할 때 정치하면 내가 이 다음에 아니 다 늙어가고 뭘 이 다음에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런 거. 그러면 철학자들한테 엄청나게 뭔가
공부하면 아까 네. 점심 먹으면서 말씀하셨잖아. 정말 좋은 논문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한해서 네. 뭐 기존에 오히려 우리가 그 논문 투고할 때 막 20만 원, 30만 원 내고 투고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150만 원씩 주면 줘가지고 엄청난 좋은 양질의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러시잖아.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철학자들을 우대하면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거 들어오면 안 되지. 또 거기 좀 AI 또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적절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21세기를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뭔가 이게 공동체 구성원들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게 원래 철학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철학자들한테 그런 대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철학가 나오면 취업할 때도 그렇고 취직할 때도 그렇고 뭐 전혀 뭐 인센티브도 안 주잖아요. 오히려 아이고 밥벌이도 안 되는데 거기는 내 나왔냐고 오히려 홀대나 막 하고 그러지. 근데 이거 꼭 우리 네. 무슨 자기 한탄하는 것 같고 영 별론데요? 그러지 말고 아니 한탄도 해야지. 한탄도 해야지. 여러분 자꾸 철학자는 뭐 가난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맞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네. 누가 나 어려울 때 10,000원만 줘도 막 90도로 인사합니다. 나 인사하잖아. 해봤어요. 밥 사주니까 인사하잖아. 아이고 우리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책 막 10권 사주니까 막 감사하잖아. 막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 철학에서도 뭐 의와 리를 얘기할 때도 리는 나쁜 걸로 좋지 않은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철학자들이 육아 철학자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경에서도 말했고 공자님도 얘기하고 맹자님도 얘기하고 뭐 선현들이 다 얘기했어요. 반드시 알았어요. 필요하다고. 잠깐만. AI는 적절한 범주 내에서 발전은 하되 적절한 범주 내에서 사람이 통제 가능한 범주에서 멈추는 걸로. 그 정도로 일단은 철학자들이 가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건 이제 일단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한탄을 하던 뭐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좀 양질의 사회를 가더라도 결국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최소한의 도덕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교육이라는 거가 가장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때 요즘에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 그 윤리가 가장 어렵다 그래갖고 제발 윤리 시험 좀 없애달라고 그래갖고 윤리 시험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사법시험 자체가 없어지고 뭐 로스쿨이 다 이제 만들어졌지만 웬만한데 지금 이제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져요. 시험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돈 누가 많이 벌고 뭐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예우하고 이런 문화보다는 어떤 고상함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고상하게 사는 거,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잘 사는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명하고 높여주는, 그래야 자동차 좋은 거 타도 그냥 기쁘게 박수 쳐줄 수 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 축하한다, 진정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너무 그런 게 이제 좀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자꾸 못 본 척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김 박사는 이제 맹자 박사다 보니까 석사도 맹자, 박사도 맹자 하셨잖아. 네, 오리지널 이제 맹자 박사인데. 네,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원래 많이 알다 보면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통달하고 나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제 아는 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 맹자 형님이 그랬잖아. 그 뭔가 좀 크게 되려면 자꾸 고통을 준다고. 고통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응? 저 하늘에서 이제 맹자 이제 후배라고 고통을 주시는 거지. 왜냐면 다 알게 하면 싸가지 없어질까 봐.
싸가지 없어지잖아 사람이 또 너무 많이 알면. 요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세 얘기 조금 하고 예? 요즘 그 이제 정부가 어쨌든 좋은 날씨 일어나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새 정부가 또 들어섰는데 그렇죠. 뭐 덕담도 좋고 악담도 좋고 아니면 덕담 한마디 악담 아니 악담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하시든지. 네. 예.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쨌든 뭐 이제 우리 나라 대통령이 새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일단 축하는 드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당을 떠나서 저는 요즘에는 대부분 당을 보고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맞아요. 당 보고 찍지 않고 사람을 보고 찍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직 이제 대통령 되신 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걸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만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면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정치는 아마 어쩌면 그분 지금 현직 대통령님께서는 행정도 했고 또 고생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저는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미운 거는 미운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대통령으로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로 되셨으니까 하여튼 뭐 김대중 대통령이고 뭐 누구 뭐 박정희 이런 거 떠나서 뭐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면에서 좋은 거 있으면 국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뭐래도 갖다 써서 아마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의식주로 잘 먹고 잘 하시면서 국민들을 진짜 지금 들어가실 때 마음으로 그걸 계속 그 마음을 지켜서 아주 잘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네. 저는 계속 이재명이를 깐 입장이었잖아요. 왜냐면 재명이보다 제가 고생을 더 많이 했잖아. 이재명이도 검정고시 했지만 그 고시 합격하고 나서는 승승장구했어요. 편하게 살았어. 그렇죠. 근데 저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랬지. 저는 계속 개고생을 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요. 그냥 때거리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 다음에 그 도둑질도 많이 했잖아. 그 친구는. 근데 왜 대통령까지 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되면 저는 이제 체제가 문제가 생긴다.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승만 형님이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77년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35,000불이란 대국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자칫 이 체제를 무너뜨릴까봐 늘 그냥 정말 걱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갈까봐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의 성품대로 말 바꾸기 대장하네요. 그러니까 제발 좀 체제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들어오자마자 성장 중심을 자기는 찍겠다 그래서 막 SK 회장도 만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이 친구가 진짜 말 바꿔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일단은 그쪽으로 성장 중심으로 일단 자꾸 발언을 하고 실제로 그쪽 움직이는 모습 보이니까 맞아요. 증시가 좀 괜찮아요 요즘에. 맞아요. 이게 원래 정권이 바뀌면 좀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 증시가 좀 안 좋다고 그래 역대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무너뜨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만 계속 끌어가 준다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 깡패 같은 놈이 그렇죠.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늘 철학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하나 나오면 신바람이 나서. 신바람 난다. 그럼요. 그럼 오히려 그 깡패 같은 그런 기질이 오히려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간다면 오히려 약점, 위크 포인트가 스트롱 포인트로, 강점으로 오히려 변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또 김 박사 생각과 유사한 마음으로는 그런 점이 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뭐 좋으나 싫으나 변하지 않고, 또 변하면 우리 철학자들이 또 비판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도 뭐 그런 바람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은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 싸우지 말고 자리 다툼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 되게 만들었는데 나는 내 자리는 안 줘.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요. 훈구파들. 국민만 바라보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민만 바라볼 거다. 5년이잖아요. 5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까짓 거 5년 못 하겠어요? 맘먹고 하면.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절대로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뽑힌 대통령은. 오히려 어디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 빚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빚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더 있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빚이 있어가지고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하여튼 오늘 우리 김 박사님 오셔가지고 네. 좀 맛있는 것도 지금 사주시고 또 또 너무 칭찬을 하시네. 또 책도 고생했다고 또 금일봉을 또 하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근황 뭐 세상 살아가는 거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그래도 바람, 새 정부에 대한 바람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우리 또 선전도 해주시네. 네, 마지막으로 이 금강경이라는 책은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뭐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유교 철학자들도 반드시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반드시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이거를 읽어보시면 책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껍지가 않아요. 일단 두꺼운 건 정말 싫거든요. 지난번에 한 비자 짜증나서 앞에 보고 말았습니다. 내가 본 한 비자하고 선생님이 본 한 비자는 뭘까 하고 제가 이거 봤는데 한 비자 여기 있습니다. 보다가 너무 이렇게 질려가지고 보기가 싫었는데 이거 700, 좋습니다. 700페이지.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요것도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언제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책 선정까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